복수를 시작할 때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32살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의 전형이었다. 남편 이민호는 중견 물류회사에서 지역지사장으로 일하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서연은 결혼 후 집안일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가면 뒤에 감춰진 상처는 점점 그녀의 마음을 옥죄어왔다. 결혼 이후 7해 동안 서연은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 작은 마을 희망리에 있는 시어머니 김정숙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처음 2번은 시어머니가 서울에 왔을 때, 한 번은 초반에 남편과 함께 시골에 방문했을 때뿐이었다. 그 후로 민호는 어머니 댁이 보수공사 중이라 방문하기 어렵다고만 했고, 서연의 방문 제안은 매번 거절당했다. 서연은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의문의 벽이 점차 두꺼워졌다.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믿음직스러웠다. 오래된 집을 새단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아들로서 책임감 있게 보살피는 것이라고 했다. 서연은 남편을 믿으며 묵묵히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땅이 약해서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만 늘어났고, 민호는 시어머니의 안부에 대해 점점 말을 아꼈다. 전화도 점점 끊겼고, 시어머니의 휴대폰은 고장났다며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출장을 간 사이 서연은 남편이 숨기려 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 몰래 희망리로 떠났다.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남편이 말한 공사 중인 허름한 집이 아니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하얗게 칠해진 벽, 잘 정돈된 정원과 최신 가구들이 놓인 시어머니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꾸며진 호화저택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시어머니가 오래전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 집 안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와 사진, 그리고 이중생활의 증거들의 충격과 분노를 삼켰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감금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다른 여자와 숨겨진 가정까지 꾸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남편의 냉혹한 배신과 거짓말의 산물이었다. 그동안 자신은 철저히 속아왔고 사랑과 신뢰는 무너졌다. 분노가 일렁이는 마음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복수의 불씨를 품었다. 그녀는 법적 증거를 수집하며 남편의 위선을 하나하나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서연의 무자비한 복수는 순수한 정의가 되어갔다. 남편의 거짓된 삶을 폭로하고 시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그 모든 힘을 쏟았다. 서연의 복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자신을 배신한 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침내 오래도록 묻혀있던 정의가 서연의 손에 되살아날 것이다. 서울의 아침은 고요했다. 그러나 김서연의 마음속은 무거운 어둠으로 가득했다. 민호가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째, 그녀는 집안 곳곳을 조용히 살폈다. 남편이 항상 잠그던 서재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 문 너머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손에 쥔 작은 열쇠를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치밀한 거짓말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펼쳤다. 엄마는 나의 마지막 남은 가족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이 숨긴 진실과 맞섰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무너진 사랑 대신 정의를 세울 것이다. 희망리의 작은 마을, 서연은 시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이중생활에 숨겨진 거짓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희망리, 조용한 산골 마을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곧 깨지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서연이 그 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녀는 숨이 막히는 순간을 맞았다.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저택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차가운 독처럼 그녀를 감쌌다.
집안 곳곳에는 시어머니 김정숙의 흔적이 거의 없었고 대신 남편 이민호와 젊은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의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사진들 앞에서 몸을 떨며 남편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거짓말에 속아 7년 동안 시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고 남편은 이 모든 시간을 두 집 살림과 불륜으로 허비했다. 그날 밤 서연은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시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빌레서부터 강원도의 작은 마을까지 김서연의 복수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다. 남편 이민호가 또다시 출장을 간 날 김서연은 서재문을 열었다. 남편이 늘 숨기려 했던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7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책상 위 서류 뭉치, 사진, 그리고 낡은 노트.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절절한 기록이 있었다. 병으로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감금하고 약은 끊기고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이었다. 민호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철저히 숨기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그동안의 죄를 감추려 했다. 서연은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배신을 세상에 알리고 남편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노트를 들고 서울로 돌아왔다.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남편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와 접촉했고 남편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이중 생활과 불법 재산 축적 사실도 밝혀졌다. 서연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의지로 복수를 준비했다. 한편 남편은 자신을 둘러싼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서연의 복수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거짓이 드러나는 날, 서연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강원도 희망리의 두 번째 집 새벽마을로 향했다. 그곳엔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 그리고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다. 서연이 나타나자 남편은 당황했고 숨겨왔던 모든 거짓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 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연은 침묵을 깨고 진실을 폭로했다. 이 집 위에 쌓인 거짓과 배신,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다. 남편은 변호사를 동원해 증거들을 부인하고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연은 시어머니의 노트, 사진,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로 모든 거짓을 깨부쉈다. 판사는 결국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서연은 이혼을 청구하며 더 이상 그와 연관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복수를 마친 후 서연은 희망리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집을 새롭게 꾸몄다. 그녀는 그곳에 도서관을 열고 마을 아이들에게 책과 희망을 전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삶과 정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서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배신과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낸 한 여인의 복수극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안 김서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남편 이민호가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째 그녀는 매일 아침처럼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에서 차분히 눈을 떴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바로 비밀이었다. 남편이 감춰온 그 비밀들이 서연을 옥죄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7년째 서연은 시어머니 김정숙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처음 2번은 시어머니가 서울에 온 때, 한 번은 결혼 초기에 함께 강원도 희망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뿐이었다.
그 후로 남편은 어머니 댁이 오래된 집이라 보수 공사 중이라며 방문을 계속 미뤘다.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납득이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자라났다. 1년, 2년, 3년,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방문은 계속 늦춰졌다. 엄마 댁이 아직 공사 중이야. 큰 공사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어쩌면 이번엔 정말 집이 많이 손상됐을지도 몰라. 먼 길이라 네가 오면 힘들 거야. 먼지 때문에 건강도 안 좋을 테고. 남편의 말은 매번 비슷한 이유였다. 서연은 걱정과 그리움에 가슴이 아팠지만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만나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었지만 그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혔다. 통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은 고장났다거나 마을에선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됐다. 서연은 점점 자신이 이 상황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민호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피했다. 그가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서울 집에 돌아왔다. 늘 그렇듯 피곤한 기색이었고 서연은 문 앞까지 나가 신발을 벗겨주려 했다. 그런데 그가 신던 가죽 구두가 흙투성이었다. 마른 흙이 아니라 진흙, 그것도 갓 내린 비에 젖은 진흙이었다. 민호 씨, 저게 어디서 흙탕물이 묻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친구 집 공사 현장에 잠깐 갔었어. 그냥 일이 좀 있어. 라고 얼버무렸다.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서울에는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진흙이 묻을 수 있을까? 물음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민호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의심을 그렇게 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쳤는데 신발 때문에 뭐라 하냐? 내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그걸 왜 못 믿어? 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의심하는 그녀를 다그치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 무너진 마음 한편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남편이 감추려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과 의심.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남편의 출장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남편이 말하는 보수 공사 비용과 실제 은행 거래 내역이 맞지 않았다.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 내역도 전혀 없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숨기는 게 단순한 집 수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녀가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였다. 그동안 남편이 왜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 했는가? 그날 이후 서연의 마음속에 복수라는 씨앗이 심어졌다. 그 씨앗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배신과 거짓의 벽을 부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희망리로에 몰래 떠나는 여행이었다. 남편 이민호가 일주일간의 출장을 떠난 어느 토요일 아침, 김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여행 가방 대신 작은 배낭 하나만 챙겼다. 남편 몰래 강원도 희망리로 가기 위한 준비였다. 집안 곳곳을 조용히 살피며 혹시라도 민호가 예상치 못한 귀가를 할까 두려웠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놓고 아무도 모르게 행동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자유로웠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벗어나 먼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자신이 마치 도망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아니었다.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 그동안 감춰진 고통을 밝혀내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다. 5시간이 넘는 긴 버스 여행 끝에 서연은 희망리에 도착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먼지 낀 시멘트길 대신 잘 닦인 돌길과 정갈한 집들이 그녀를 맞았다. 남편이 그토록 오지라며 숨겨왔던 곳이고는 너무도 평화롭고 정돈된 마을 풍경이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다. 이곳저곳을 물으며 시어머니 김정숙의 집 위치를 묻자 마을 주민들은 의외로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김정숙 씨 댁? 마을 회관 근처 하얀 집 맞죠? 꽃도 잘 가꿔진 예쁜 집인데 사람들의 말에 서연은 속으로 당황했다.
남편이 말했던 허름한 시골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길끝에 다다르자 허름한 집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의 고급 주택을 연상케 하는 하얗고 깔끔한 대저택이 나타났다. 잔디는 잘 다듬어져 있고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한 외벽과 크고 반짝이는 유리창에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게 정말 공사 중인 집인가? 집 앞에 있던 작은 텃밭에서 꽃을 다듬던 중년 여성 한 사람이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아가씨, 누구 찾으세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정숙 씨 집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이 집이 맞나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여기 맞아요. 근데 김정숙 어머니는 한 달도 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서연은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왜 아무도 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여인은 슬픈 눈으로 대답했다. 남편분이 그런 얘긴 하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들 그저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연은 그 집 문을 조심스레 밀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실, 고급 가구들, 최신 가전제품들. 여기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보수 공사 중이라는 그 집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수많은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 이민호는 밝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 여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남편이 숨겨온 또 다른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의 실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7년 동안 쌓여온 의심과 배신, 그리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남편은 자신뿐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감금하고 버린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그녀를 철저히 속여왔던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한참을 집 안을 헤매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이 숨겨둔 열쇠를 찾아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 방은 차갑고 어두웠다. 병원에서 볼 법한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약봉지와 영양제들이 무심하게 쌓여 있었다. 그곳이 바로 시어머니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 감금된 공간이었다. 서연은 그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발견했다.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글귀들이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나는 이 집이 감옥이다. 아들 민호는 나를 가두고 약을 끊었다. 살고 싶다. 노트 속 마지막 문장은 서연에게 복수의 불씨를 심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이 거짓과 배신을 반드시 밝혀내고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 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복수의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남편 이민호가 숨긴 진실이 한 겹, 또 한 겹 드러날수록 김서연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희망리에 하얗고 깨끗한 집, 그곳은 결코 시어머니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고통과 고립의 감옥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가 발견한 노트 한 권이야말로 복수의 씨앗이 되었다. 노트에는 시어머니 김정숙이 직접 남긴 절절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아들을 믿고 따르던 마음, 점점 악화되는 상황, 그리고 배신과 절망까지. 민호는 나를 가두고 약을 끊었다. 나는 살고 싶다. 그 문장은 서연의 가슴을 후려쳤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서연아, 나를 대신해 정의를 세워다오. 라는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억누르며 노트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감정들을 떠올렸다. 남편의 끊임없는 거짓말, 시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한 차가운 벽,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얽혀 그녀의 마음을 옥죄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은 복수와 정의로 가득 찼다. 남편의 위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시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다짐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치밀하게 숨겨왔고 그녀의 반격을 예감할 만큼 교활했다.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법률 전문가를 찾았다.
남편의 재산과 행적을 조사하고 시어머니의 노트를 증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녀는 남편이 감추려 했던 모든 허점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한 듯했다. 며칠 뒤 집에서 마주친 그는 예전과는 달리 더 교활한 태도를 보였다. 서연아, 네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위협과 경고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흔들며 냉담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민호 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고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민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서연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녀는 법적 증거들을 모으면서도 남편의 약점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살폈다. 그러던 중 민호가 자주 잠그던 서재문 앞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다. 평소라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열쇠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그 열쇠는 서연에게 또 다른 비밀의 문을 열어줄 열쇠였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거야. 남편의 거짓말과 이중생활을 한꺼번에 폭로하고 시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을 거야. 그날부터 그녀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해졌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이 되었다. 서연은 남편의 모든 비밀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수의 시작은 이제 막 불씨를 피웠다. 그 불씨는 곧 거대한 불길로 번져 거짓과 배신의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김서연의 침묵은 끝났다. 이제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다. 그날 아침, 김서연은 남편의 서재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 민호가 단단히 잠그던 그 문이 그녀 손에 쥔 작은 은색 열쇠로 천천히 열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는 긴장감과 함께 오래 묵은 비밀이 드러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서재 안은 남편의 냄새와 권위가 가득했다. 고급 목재 책상, 빽빽이 꽂힌 서류와 책들, 그리고 벽 한쪽엔 큰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곧 책상 서랍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봉투,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수첩은 남편이 매일 작성한 듯한 꼼꼼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이상한 메모들이 가득했다. 약 투여 중단, 외부인 접근 금지, 시어머니 상태 악화, 대응 필요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수첩 한쪽 구석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쪽지에는 조금은 흐릿한 필체로 약이 떨어졌다. 반드시 구입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적힌 약 이름은 시어머니가 복용해야 할 신장치료제가 아니었다. 어린아이 감기약과 비슷한 이름들이었다. 서연은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약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대신 다른 약만 사서 투여했다는 뜻일까? 그녀는 점점 더 남편의 배신과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 순간 서재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일찍 귀가한 것이다. 서연은 급히 서랍을 닫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듯 서 있었다. 민호가 서재문을 열며 냉랭하게 말했다. 서연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네가 숨기는 게 뭔지 궁금해서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만둬, 너 나한테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서연은 굳게 다짐했다. 이번엔 달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의 서재에서 찾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남편의 위선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서연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편의 불법 행위와 시어머니 학대까지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민호 씨가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이후 며칠간 서연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끈질기게 증거를 모았다. 남편과의 대화는 더욱 경계심에 가득 찼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마을에 있는 다른 집에서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몰래 지켜본 것이다. 그 장면은 서연의 분노를 극한으로 밀어붙였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내 가족과 시어머니를 모독한 거야.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는 이제 중대한 분기점에 다다랐다. 김서연은 모든 것을 걸고 남편의 거짓과 배신을 폭로하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심을 굳혔다. 이젠 멈추지 않아. 끝까지 간다. 김서연은 남편의 이중 생활을 직접 목격한 그날 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잡한 감정들을 억누를 수 없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토록 잔인한 거짓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충격은 곧 냉철한 각성으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배신과 모욕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처럼 거짓과 위선에 눌리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 밤 서연은 시어머니가 남긴 노트와 남편의 서재에서 찾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시어머니가 겪은 고통과 고립,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었던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눈물을 참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민호가 자신이 움직인 것을 눈치채면 어떻게 할까? 그가 가진 권력과 교활함 앞에서 자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두려움이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두려워도 멈출 수 없다. 이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다. 시어머니와 나, 그리고 진실을 원하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서연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남편은 이미 자신에게 적대적이며 거짓과 위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연은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확실히 모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남편과의 대면을 최소화하며 자신만의 공간에서 전력을 다해 자료를 정리했다. 은밀히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언을 구했고 남편의 재산과 행적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편의 거짓을 뿌리 뽑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민호도 변한 것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집안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권위를 내세우며 서연을 압박했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위협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태도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분노는 서서히 복수의 불꽃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차분한 표정 뒤에 감춰진 치밀한 계획을 마음속에서 그렸다.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다. 침착한 판단과 준비된 행동이어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그렇게 복수의 길에서 서연은 점차 강해졌다. 고통과 배신을 넘어 자신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김서연이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노트와 수첩, 그리고 시어머니의 절절한 기록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동안 감춰졌던 거짓과 위선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이웃인 도라 씨를 만나게 되었다. 도라 씨는 희망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며 시어머니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가 도움을 청했다. 도라 씨, 시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도라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민호 씨가 시어머니를 집에 가둬두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몇 번이나 방문하려 했지만 민호 씨가 막았죠. 시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졌고 고통 속에 계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대화는 서연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마을 주민의 증언과 시어머니의 기록이 맞닿으면서 남편의 위선이 명백해졌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서연은 법률 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며 민호의 불법 행위와 시어머니 학대 그리고 재산 횡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호가 매우 교활하니 조심하지 않으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안전과 증거 보존 그리고 법적 절차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남편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배신과 거짓을 폭로할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호가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우게 된 날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희망리로 돌아가 시어머니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오래 잠겨있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을 더욱 크게 피웠다. 집 안 곳곳은 시어머니의 고통과 남편의 배신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 방에서 발견한 시어머니의 일기와 남편의 서류,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한데 모아 서연은 법정에서 민호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호의 이중생활, 시어머니 학대, 재산 횡령 혐의가 공식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간 숨겨졌던 진실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민호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권력과 돈을 동원하며 방역을 시작했다. 서연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움 없이 맞섰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시어머니의 명예를 건 전쟁임을. 그렇게 복수의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김서연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결의를 안고 남편의 거짓과 배신을 하나하나 폭로할 준비를 끝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시간만 남겨두고 있었다. 법정에선 김서연의 얼굴은 굳건했다. 그녀의 손에는 시어머니 김정숙이 남긴 노트와 남편 이민호의 위선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배신과 고통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법정 안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검사는 조심스럽게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와 기록, 남편이 관리하던 서류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증언까지. 각각의 증거는 민호가 시어머니를 감금하고 돌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불법 이중 생활을 위해 가족과 진실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민호의 변호인은 이를 부인하며 시어머니가 스스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서연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특히 시어머니가 직접 쓴 노트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법정 밖에서도 이 사건은 지역 사회를 흔들었다. 언론은 아들의 배신과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헤드라인을 달며 이민호의 위선을 폭로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용기와 진실을 지지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법정에서는 서연이 직접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거짓말과 자신의 고통,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변호사는 끝까지 민호를 변호하려 했지만 그의 위선과 거짓은 서연이 모은 증거 앞에 무너져갔다. 민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신중히 검토한 후 이민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시어머니 학대, 재산 횡령, 그리고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15년의 징역형과 함께 횡령한 재산은 회수되어 시어머니의 뜻대로 서연에게 돌아갔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자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서연은 시어머니의 집을 되찾아 마을에 돌아왔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집을 정비하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그곳은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정숙 도서관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치유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배신과 거짓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과 정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 문을 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김서연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 이민호는 15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향했고 그가 횡령한 재산은 모두 회수되어 시어머니 김정숙의 뜻에 따라 서연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서연에게 남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깊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자신의 강인함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서연을 따뜻하게 맞았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집을 고쳐 정숙 도서관으로 만든 일은 지역사회의 작은 기적처럼 다가왔다. 그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들은 맨발로 들어와 책을 읽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서연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남편의 배신과 거짓말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깊게 파괴했는지를 매일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킨다. 그녀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서연은 도서관에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며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마주한 배신과 거짓, 그리고 고통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그녀의 복수와 정의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서연은 그렇게 침묵을 깨고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빛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재탄생의 여정은 이제 막 그 시작을 알린 것이었다. 김서연은 정숙 도서관의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집 안가득 퍼진 책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오랜 시간 감춰졌던 진실과 배신의 무게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트가 쥐어져 있었다. 그 노트는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서연은 노트를 펼쳐 조용히 읽었다. 서연아, 나를 대신해 정의를 세워다오. 그 한 문장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불태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존경과 연민이 섞인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며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운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곳은 이제 고통과 배신의 장소가 아닌 치유와 미래의 공간이었다. 한낮의 햇살 아래 서연은 마을 광장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평화와 함께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진정한 삶을 살 것이다. 그 순간 한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모든 고통과 배신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다. 김서연의 복수는 끝이 났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그곳에 진정한 정의가 있다.